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1일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한 달 내내 꽉 차 있는 교육으로 말씀을 드렸고, 먼저 제가 이제 진행할 내용은 여러분들 중에 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업을 이미 한 3년 정도, 또 5년 정도, 10년 정도 해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영업활동 하시는데 원활하시겠죠. 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세일즈를 하는 일이잖아요. 세일즈라는 거는 이제 판매예요, 판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세일즈 합니까? 우리가? 보험 상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네, 보장 자산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리스크 헤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잡세미나 들어보셔서 아시죠?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연금, 저축, 이렇게 5가지만 다뤄요, 우리는. 네. 근데 이 5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리스크라는 거죠. 아프고 사고가 나고 늙고 돈이 없고, 이게 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 있는 보장 자산인 보험을 판매하는 게 바로 우리 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보장 자산을 세일즈한다라는 게 유형의 상품을 세일즈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을 세일즈하는 걸까요? 어떤 상품을 세일즈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백님은 유형, 무형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 미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판매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네. 아무 생각 없던 사람에게 그 필요성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의 역할이 무형? 중요하고. 우리 효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형 미래 일어날 네. 때는 지금 현재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판매할 때는 무형으로 판매하는 게 맞는데, 고객님이 우리의 컨설팅을 받아서 실제로 상품을 가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유형의 상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실제로 실체가 있는 상품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암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암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뭐 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유형의 돈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도 있고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입을 한 다음부터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가입을 했을 때고, 우리가 판매를 할 때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가치관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 미래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이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자,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동차 세일즈. 내가 사자마자 바로 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핸들을 잡아볼 수 있고 문을 열어볼 수 있잖아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살 집이나 혹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매물을 직접 가서 눈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동산 세일즈나 자동차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유형의 세일즈, 대표적인.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무형의 세일즈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는 니즈가 없는 사람한테 니즈 환기를 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 마음이 아예 없으면
이게 니즈 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판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리스크를 다루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얘기함으로써 관심이 없던 사람도 관심이 있게끔 만드는 거죠.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리스크를 해지해 준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험일이 참 매력이 있는데 유형의 세일즈를 할 때랑 무형의 세일즈를 할 때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요. 유형의 세일즈를 할 때는 판매하는 물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네. 유형의 세일즈는 판매하는 물건이 무조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판매하는 물건이 별로면 고객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물건이 별로면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무형의 상품은 물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판매하는 물건은 이미 우리가 근데 확보가 됐잖아요. 확보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부동산 세일즈랑 차이가 뭐냐면 부동산 세일즈는 판매하는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유리합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을 다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대한민국 1등 GA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휴회사만 30개가 넘고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상품이 뭐 수백, 수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 원수사랑은 다르게. 그래서 좋은 물건은 이미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해요,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무형 세일즈의 차이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형의 세일즈는 사람이 별로여도 물건이 좋으면 사거든요. 근데 무형의 세일즈는 재밌는 게 사람이 별로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물건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이쁘고 못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깔끔하고 단정한 전문가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AP 능력, 이런 것들이 무형의 세일즈에서는 내가 판매하는 물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내가 정말 고객이 나를 전문가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 프로필도 전부 다 세팅을 해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DB 고객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기로 했어. 우리 연락처를 저장을 하겠죠. 그럼 카카오톡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는 막 전문가라고 했는데 카카오톡 사진은 맨날 뭐 술 먹고 노는 사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라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에 프로필 사진도 촬영을 하는 거고, 시상식이라든가 공부하는 모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모습이라든가 강의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진을 많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프로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세요. 네, 제 프로필이나 뭐 여기 지점장님들의 프로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우리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형의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취급하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꾸며야 되고 자기관리하셔야 되고, 고객한테 내가 전문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화법 연습과 또 자료도 여러분들이 멋지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게 여러분들 스스로만 매력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고객분을 대상으로 정말 영업도 잘할 수 있고 또 많은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잘 꾸미는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셔야 될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인상 좋다.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 그 자신감과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잘 갖추시는 게 우리 세일즈를 잘하는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는 무형의 세일즈를 다루는 사람들이고, 물건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인드, 가치관, 이미지, 외형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평소에 말 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비속어 많이 쓰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고객 만나서 나도 모르게 비속어를 써버려요. 그럼 고객은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이너킹을 갔는데, 그 조이너킹 간 신입이 고객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아싸리 그냥 이걸로 하세요.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평소에 말 습관이 그냥 나와버린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고객 앞에서 전문가로서 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소 언행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회사 내에서도 잘 갖추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 고객을 만나도 호감을 줄 수 있고, 보험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자료 같은 거 조금 부족해. 화법? 좀 내가 잘 못해. 그래도 여러분들 자체가 호감이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요. 재밌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AP예요. 진짜 놀라운 경험이 많은데 제가 원래 AP를 4시간을 했어요. AP만. 그러니까 저를 소개하는 것만 4시간을 한 거예요. PPT 300장짜리로 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음악을 좋아했고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까지 저는 다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보험 얘기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4시간 동안 고객이랑 저랑 말 그대로 수다만 떤 거예요. 근데 보험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수다 떨고 나서 고객님이 그냥 믿는다. 그냥 추천해 주신 대로 하겠다. 이런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100명을 상담하면 한 30명은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를 표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린치피는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전문가답게 소개하는 그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만나서 이 사람이 별로야. 이미 이 사람이 별로야.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하나라도 들리겠냐고요.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괜찮아야만 헛소리를 하든 뭐 틀린 말을 하든 일단은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험 세일즈 잘하고 싶으시면은 화법 연습, 자료 만드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누구를 만나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뭐 옷차림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뭐 미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네. 그게 정말 상담의 한 70%를 좌지우지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지 않나요? 맞죠?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일단은 기어 다닐 줄 알아야 걸어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도 자동차 만드는 것도 뭐 밑에 뭐 미천장을 만들고 뭐 거기다 바퀴를 달고 그 다음에 문을 연결하고 뭐 이런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융 세일즈도 똑같아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세일즈 프로세스라 그래요. 세일즈 프로세스.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세일즈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6단계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고 7단계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 6단계든 7단계든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 되게 쉬워요. 먼저 우리가 고객을 만나려면 그냥 뭐 강남역 스타벅스에 3시에 갔는데 고객이 내 눈앞에 딱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뭘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텔레폰 어프로치라고 불리는 TA예요. TA.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났어요. 초회 상담을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고객한테 나를 소개하는 거, 그게 바로 AP예요. 어프로치, 접근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왜? 이거 두 개를 못 하잖아요?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시면 다음 프로세스는 식은 죽 먹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모든 단계 중에 이 두 단계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TA 아무리 길게 해봤자 10분이잖아요. 10분만 내가 뭔가를 가다듬으면 된다는 소리고, 이 AP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내 소개를 하면서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내 지식을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제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P 혹은 PC라고도 해요. 프리젠테이션이 있어요. 네, 프리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C, 이거는 뭐예요? 이제 설명을 다 했어. 그리고 설명만 다 하고 내가 고객과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 한 거잖아요. 설명을 다 했어. 고객의 문제점을 찾았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클로징. 그렇죠. 클로징.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님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클로징이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클로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CS, 고객관리, 커스텀 서비스. 그리고 1, 2, 3, 4, 5단계네? 나머지 하나 6단계인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갔지?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개 요청이라는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일을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다 구분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의 고수 반열에 오르게 되면은 이런 구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P 하다가 갑자기 클로징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P 하다가 갑자기 소개 요청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AP 하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 꺼낼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백님을 상담해요. 근데 기백님이랑 AP를 하다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다가 기백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간경화는 고등학교 좀 아니지. 고등학교 때 아무튼 어디가 되게 아팠대. 그럼 모르던 정보를 제가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아프셨냐? 어떻게 치료받으셨냐? 보험금은 청구를 하셨냐? 보험금을 받았으면은 어디서 얼마큼 받았냐? 이런 것들로 갑자기 연결을 해서 그럼 보험의 중요성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PC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계를 구분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만 상담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AP니까 자기소개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AP 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난 여기서 소개 요청해야지? 이렇게 좀 사고방식이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일즈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일즈를 잘하냐면 계획적인 사람보다 임기응변에 능숙한 사람들이 보통 세일즈를 또 잘해요. 왜냐면 사고방식이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가다가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객한테 맞춤식으로 또 순식간에 폐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외운 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대화에서 내가 배운 걸 써야지로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크립트, 뭐 상담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외워서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지금부터 빨리 내려놓으세요. 외워서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해서 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지만
외워서 한 분들은 고객이 원하는 상담 수준으로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고객들이 1대1로 상담을 보통 하니까 나한테 맞춰서 상담을 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외워서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대본을 상대방이 누군지랑 상관없이 그냥 읽어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워서 한다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 상담의 맥락을 이해를 해야지 그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돼요. 상담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를 해가지고 한다라면 처음에는 조금 배우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기만 딱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으로 순식간에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진짜 고객이랑 대화를 내가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외워서 하는 개념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든지 보험일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TA 약속 잡는 거, AP 만나서 자기소개하는 거, PC 상대방의 고민을 듣고 내 지식과 화법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풀어주는 거, 클로징.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클로징은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객관리. 그리고 전체에서 소개 요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개 요청을. 근데 이 6단계에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아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어떤 거랑 어떤 거죠? TA랑 AP죠.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어차피 PC 클로징, CS 소개 요청은 뒷강의에 다 있어요. 물론 TA, AP도 다 뒷강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못하면 나머지가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두 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딱딱딱 짚어드릴 거예요. 자, 에어컨 잠깐만 킬게요. 제가 강의를 하니까 조금 더워서. 아, 더우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TA는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TA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톤. 이 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어떤 톤이 좋냐면 안녕하세요, 김행님. 반갑습니다. 김민준 대표입니다. 이 정도의 톤이 좋아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행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민준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민준님. 자,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네. 배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준님. 오케이. 앉으세요. 미경님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님. 우리 효빈님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민준님.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민준님. 좀 더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민준님.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안녕하세요, 민준님. 그렇죠. 약간 요 정도 톤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게, 이 톤이 되게 중요한 게 첫 톤을 너무 낮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수가 첫음 잡는 거랑 똑같아요. 첫음을 너무 높게 잡거나 너무 낮게 잡으면 노래를 못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딱 그 중간 톤으로 쭉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스크립트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민준님. 린치핀 강사분들에게 TA 연습 후에 녹취 파일 저장하고 피드백 받기 반복 스크립트 10번 읽기입니다. 귀에 딱딱딱 들리죠? 근데 이거를 낮은 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되게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톤을 여러분들 물론 다 톤이 좋아요. 이 톤을 잘 잡는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앉아서 TA를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앉아서 절대로 TA 하지 마세요. 왜냐면 TA 하나에 약속이 잡히고 안 잡히고가 다 결정이 되잖아요. 너무나도 TA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앉아서 하면은 발성이 여러분들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정도로. 뭐 강의장이든 여기 옥상이든. 일어서서 앉아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생동감이 안 나와요.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기백님. 네, 반갑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동감 있게. 네. 근데 이게 앉아서 하면은 그게 안 나와요.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반드시 TA를 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팁이에요. 첫 번째 팁은 톤을, 여러분들이 첫 톤을, 너무 낮지 않게, 또 너무 높지 않게, 약간 우렁찬 느낌으로, 딱 상대방이 들었을 때 뭔가 압도되는 정도로, 딱 그 정도로 이제 톤을 잡으라는 거고, 그 톤을 잘 잡는 방법은 두 번째 뭐다? 앉아서 TA 하시면 안 된다.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팁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팁. DBTA 할 때, 뭐 지인 TA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또 하시면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DB 영업을 많이 하니까 진짜 이게 너무 또 꿀팁인데, 고객한테 처음 30초 동안 질문하지 마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DBTA는요, 처음 30초에서 1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TA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기백님. 언제 상담 신청하셨죠? 이걸 물어봐. 전화하자마자. 안녕하세요, 효빈님. 언제 상담 신청하셨죠? 고객한테 거절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야, 바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건. 안녕하세요, 미경님. 언제 상담 신청하셨죠? 그러면 고객은 네, 했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기억 안 나는데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또 꼬아서 가야 돼요. 아닌데요? 언제 신청하셨는데요? 녹취록을 들었는데요?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나중에 뭐 고객한테 병력을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질문을 해야죠. 전화해서 언제 신청하셨죠? 이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백님. 언제 상담 신청하셔서 1차 콜 우리 상담원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는 얼마 내고 계시고요. 뭐 사는 거주 지역은 어디시고요. 병력은 이렇게.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기백님 맞으세요? 그러면 본인이 맞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짜야.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TA를 실패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작은 팁 때문에 이게 다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백님. 언제 상담 신청하셨고 현재 보험료 얼마 내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전화드린 김기백 전문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기백님 맞으세요? 상담 신청하셨죠? 그러면 아닌데요? 안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확률이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 30초에서 1분 동안 질문만 안 해도 일단 1분 이상 전화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못 끊어요, 전화를. 근데 처음에 전화하자마자 그냥 바로 끊을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 팁은 뭐다? 처음 30초 동안 질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끌고 나가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TA의 꿀팁.
꼬꼬무를 잘하자. 꼬꼬무가 뭐예요?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객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 보험료 얼마 내세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기백님 보험료 20만 원 내는 걸로 측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얼마 정도 내고 계시나요? 17만 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보험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드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최근에 상담을 좀 한번 받았었어요. 지금 저랑 기백님이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또 얻어버렸어. 보험료 얼마 이거 맞으세요? 17만 원 내고 있네? 어떻게 하셨어요? 최근에 상담 받았대. 그럼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얻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최근에 보험 상담 받았네? 되게 중요한 정보를 얻은 거 아니에요? 질문 한 번으로. 여러분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뭘 잘할까? 질문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고객 입으로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상담을 최근에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조금 더 물어봐야 돼요? 조금 더 물어봐야겠죠. 뭘 물어볼 수 있을까? 꼬꼬무야. 이게 꼬꼬무야. 이 사람이 얘기한 걸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 TA든 상담이든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을 올리려면 고객이 고객 입으로 많이 얘기하게끔 만들면 여러분들이 성공해요. 그러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내가 계속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쵸? 상담을 받았대. 그럼 정확하게 언제 상담 받으셨어요? 2주가량 되는 2주. 2주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혹시 상담을 받으셨나요? 제가 뭐 암 쪽으로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보강을 좀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강을 그분한테 맡긴 거예요? 지인이라서 그냥 맡긴 것 같아요. 또 중요한 팁을 얻어버렸네. 지인 설계사구나. 이거를 제가 미리 알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을 만약에 상담하러 가요. 그러면 지인 설계사에 대한 거절 처리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내가 이걸 몰라?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지금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기백님 궁금한 게 지인 설계사분한테 그렇게 잘 상담 받으셔가지고 보강까지 하셨는데 요번에 또 보장 분석 왜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찝찝한 것 같아서. 그렇죠. 어떤 게 좀 찝찝하셨어요? 좀 지인이라서? 그냥 지인. 그렇죠. 요즘에는 왜냐면 지인 설계사분들한테 상담 안 받아요. 왜냐면 피해 사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모르고 있던 제3자, 즉 객관적으로 정말 나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분들한테 상담 신청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신청하셨네요. 정리해보면 2주 전에 지인 설계사분한테 암 진단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받았지만, 근데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건, 근데 혹시 그 지인 설계사분이 여러 개 상품 다 보험료 비교 분석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기백님이 가입한 게 5만 원이라면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겠네요? 그럼 제가 만나서 우리 기백님이 가입하신 그 암 진단금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그거를 지금 5만 원에 준비하셨으면 제가 3만 원으로 보험료를 낮춰드리면 기백님한테 좀 도움이 되실까요? 왜냐면 20년 동안 2만 원씩 매월마다 세이브할 수 있으면 무려 암 진단금 하나만으로도 480만 원이나 내가 낼 돈을 덜 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떤 한 회사에 소속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34개의 회사의 수백 수천 가지 상품을 전부 다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고 우리가 또 피스트 사용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특약들의 보험료를 1원 단위로 다 한눈에 제가 다 비교 분석을 해드릴 수 있어서 보통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똑같은 보장 대비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고 가족 단위로는 1억에서 2억까지도 세이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백님. 이렇게 응용시키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저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꼬꼬무를 하는 거니까.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캐치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두 번을 더 물어보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검진권 DBTA 할 때도 여러분들이 건강검진권 왜 신청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건강검진권 왜 신청하셨어요? 미경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보통은 아, 그러셨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약속이 안 잡히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야. 고객이 무슨 정보를 줬어요. 아, 그러셨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진짜 그거는 상담을 정말 못하는 거예요. 모든 정답은 다 고객 입에서 나와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만날 사람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최근에 몸이 안 좋으시거나 주변에 뭐 병에 걸리신 분이 계신가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몸이 조금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받아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기백님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기백님이 여기서 꼬꼬무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몸이 조금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여기서 꼬꼬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신청을 너무 잘해주셨네요. 혹시 그러면 예전과 달리 어떤 곳이 조금 불편하셨을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제 듣는지 아무래도 나이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갱년기 증상도 좀 오고 그래서 이제 갱년기 때는 여성들이 좀 많이 질병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한번 좀 미리 받아보고 건강을 좀 챙기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꼬꼬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교육이라는 게 저 혼자 교육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라도 조금씩 해봐야 돼. 갱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일단 기백님, 일단 공감을 해주세요. 일단 공감을 해주고 하세요. 일단 공감을 해줘봐. 이분이 기백님 대문자 T예요? 티라미슈 케이크야?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갱년기에 대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몸도 안 좋으시고 좀 걱정, 뭐 약간 불면증도 있으시고 좀 많이 힘드시겠구나.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님도 오, 그렇지.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봤거든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실수한 게 있어요. 어머님도 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기백님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라는 거를 스스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제 클라이언트님들 중에서도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들 영업은 과학이라 그랬죠? 영업은 그냥 멘트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병적으로 다 신경 쓸 수는 없지만 나한테 불리한 얘기는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제 고객님들도 비슷한 연령대의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많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좀 피드백을 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나가면 또 좋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건강검진권 신청해 주셨는데 너무 잘 하셨네요. 갱년기 질환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검진 받아보고 제가 검진 받고 나서 이렇게 연결시켜봐. 검진 받고 나서 제일 걱정하는 혹시 질병이 뭘까요? 미경님. 이제
혈관 질환이 아, 혈관 질환이라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암보다도 뭐 혈관계 질환이 더더욱 치료비도 많이 들고 무섭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작은 혈관계 질환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당연히 치료 받으셔야겠죠. 그렇게 치료를 받으셨을 때 치료비는 혹시 어떻게 좀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래도 저축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네. 적은 돈을 하기에는 그래도 보험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아, 조금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를 좀 하고 싶긴 해요. 아, 조금 하고 싶으세요? 뭐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부족하다 생각. 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이렇게 대답해주면은 뭐 그냥 진짜 그냥 가서 바로 그냥 계약이지 뭐. 근데 이 대답이 제가 지금 유도에서 나오는 대답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효비님이 꼼꼼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얘기했어. 혈관계 질환이 좀 걱정이 되신대요. 기백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집에 가족력으로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거세요? 저희 가족은 오히려 암 쪽으로 좀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족력이 좀 있는데 암 쪽으로. 최근에 저희 사촌 오빠가 갑자기 그 뇌경색이 와가지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이 얘기하면은 다 적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 이거를 하나하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가장 와닿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근데 가족력을 물어봤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싶대. 그러면은 니즈가 이미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어떤 특약이나 어떤 담보들을 준비를 해야 좀 잘 준비가 되는 부분인지 아실까요? 혹은 기존 보장에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뇌혈관, 심혈관 진단 담보가 가장 넓은 범위가 진단이 담보가, 왜냐면 여러분들 TA 하는 거는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만나게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 그거에 포커싱을 맞추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스스로 잘 알고 계세요? 잘 모르니까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날 만날까? 그게 걱정되시는데 이미 돈 내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장 범위 넓은 걸로 올바르게 준비하셨는지 제가 전문가로서 확인을 해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도움이 되실까요? 도움 되면은 저희한테 좋죠. 그렇죠.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해결이 되시겠죠. 제가 먼저 만나서 이번에 도움드릴 첫 번째 내용이 우리 미경님께서 뇌혈관, 심혈관 걱정이 되신다고 했고 보장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범위까지 보장이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보험료는 10만 원 내시는데요. 10만 원씩 20년 내면 2,400만 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내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내가 2,400만 원이나 내고 준비한 건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피 같은 돈을 내고 내가 준비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네요. 제가 만나서 일단 그 부분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대화예요, 대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네? 이거예요.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꼬꼬모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5번째. 나를 만나게끔 하는 게 TA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세요. TA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TA는 나를 만날 이유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5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나를 만날 뭘 만들어줘라? 이유를 3가지 이상 만들어줘라. 그럼 무조건 만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아까처럼 너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이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건 외우세요. 이 화법은. 김행님 보험료 얼마 내세요? 한 달에 17만 원. 17만 원을 내고 계시죠. 대략 20만 원 내고 계시는데 몇 년 내세요? 20년인가 30년. 보통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20년을 내요. 그러면 기백님 그냥 정말 TA에서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기백님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신 거잖아요. 그쵸? 네. 핸드폰 한 100만 원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핸드폰에 뭐 예를 들어서 용량이 몇 기가인지 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 정도의 기본 정보는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맞죠? 100만 원짜리 핸드폰도 왜 핸드폰으로 비유를 하냐면 보통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좋은데 자동차는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내시면 4,800만 원 내시는 거잖아요. 4,800만 원 내고 계시는데 혹시 기백님 암으로 내가 입원했을 때 하루에 입원 일당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반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 리스크 헤지를 지금 보장 자산을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4,8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내가 준비한 만큼 당연히 내가 받는 보장 내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주 전에 상담을 받았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만나 뵙고 그 기백님이 정말 힘들게 일해서 버는 그 4,800만 원에 대해서 보장 내용을 쭉 브리핑 해드림으로써 그 4,800만 원의 의미를 제가 찾아드릴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까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제가 만나 뵙고 첫 번째 드릴 도움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나 다 쓸 수 있잖아요. 쉽죠? 해볼게요. 미경님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화법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부터 해야 돼요? 보험료 지금 이만큼 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전달받았는데 실제로 얼마 정도 내고 계시나요? 부터 하셔야겠죠.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스킬들을 마스터하면은 진짜 전화 거는 족족 약속도 잡으실 수 있고 만나는 족족 계약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영업이 과학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영업이 진짜 우연의 결과물이라면 노력할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영업이 과학인 이유는 내가 그 법칙만 마스터하면은 누구라도 영업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미경님. 저한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왜 시키냐면 바로 해보면은 잘 안 까먹어요. 아니 미경님부터 해보세요. 미경님이 경력자시잖아요. 예. 다른 두 분은 신입이세요. 미경님은 경력이야. 메모하다가 놓쳐가지고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보험료부터 질문을 해보세요. 보험료 한 달에 얼마씩 내시고 계세요? 저 한 1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아, 10만 원. 네. 네. 실제로 전화하실 때도 이렇게 목소리 작게 하실 건 아니죠? 아, 네. 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네. 혹시 보험료 한 달에 얼마씩 내시고 1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아, 10만 원. 네. 네. 그러면은 10만 원씩 내고 계시는데 네.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을 뵈면은 자,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객한테 손해 심리를 안 줬잖아요. 여러분들,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가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 이런 이득이 생겨. 이거보다 너가 이거 준비 안 하면 너는 큰일 나. 이게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기백님 수술 받으시면 70% 확률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기백님 수술 안 받으시면 30% 확률로 죽습니다. 이게 훨씬 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해심리부터 주라는 거예요. 10만 원 내세요? 몇 년 내세요?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몇 년 내세요? 20년이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짜리예요? 아니면 10만 원씩 20년이면 2,40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씩 20년.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뭐로 비교해 주라 그랬어요? 핸드폰. 지금 우리
민주님께서 핸드폰 한 100만 원짜리 쓰실 텐데 뭐 갤럭시나 이런 것들 보통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아시죠? 근데 2,400만 원 내는 내 보장 자산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뭘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2,400만 원을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님 암으로 내가 입원했을 때 하루에 암 입원일당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왜 모르세요? 2,400만 원 남의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당연히 만나서 제대로 설명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보장구성 리포트를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도움이 되실까요? 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기백님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처럼은 안 해도 돼요. 일단 플로우만 익혀보자고. 자, 보험료 질문부터. 혹시 민주님은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씩 내고 계시나요? 저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면 혹시 얼마 동안 내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저 한 20년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20년이면 이게 1년이면 1,200만, 아니 1년에 120만 원이고 네. 20년이면 총 2,400만 원인데 혹시 그러면 비유하라 그랬죠, 여기서. 지금 핸드폰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화도 받으시고. 네, 맞아요. 핸드폰 쓰고 있죠. 핸드폰은 혹시 기종이 어떤 거세요? 저 갤럭시 플립이요. 아, 플립이면 꽤 최근에 사셨네요. 그러면은 가격이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플립 기능은 좀 잘 아시니까 그걸 또 사신 거잖아요. 네네. 뭐 카메라 줌은 얼마나 되고 어떤 네네. 기능이 있는 거고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좋아. 그러면은 지금 민주님께서 지금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계시는 보험이 총 2,4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님 혹시 암에 걸렸을 때 하루 입원 일당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2,400만 원이나 내고 계시는데 왜 모르세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도 지금 뭐 기능이 어떤 건지 카메라는 뭐 몇 배 줌까지 되는지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는데 2,400만 원짜리 왜 모르세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하시네. 오, 잘했다. 잘했어요. 할 말이 없잖아. 네. 그냥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리포트를 다 작성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담을 제가 고객님께 민주님께 이렇게 좋아.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 좋다. 박수. 잘했다. 우리가 경력자 같은데. 기백님은 지금 했잖아요. 장담하는데 이제 이거 절대 안 까먹는다. 바로 해보잖아요. 그럼 안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교육해드린 것들 다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보험일이 왜 좋냐면요. 한 번만 마스터 해두면 그냥 그걸로 평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험이 왜 좋아? 내가 10년 고생해서 10년 잘 살면은 저는 안 해요. 근데 1년 고생해서 앞으로 30년을 진짜 잘 살 수 있으면 1년 동안 내가 익히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다 익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잘하셨어. 그리고 심지어 린치피는 뭐 진짜 모든 영업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는 조직이니까 너무 잘했어요. 훌륭했어. 진짜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인 거야. 그래서 이 짧은 화법 안에도 과학적 심리적인 근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손해 심리 자극했지, 핸드폰이랑 비유했지, 그 사람 할 말 없게 만들었지, 내가 도움 준다라는 거 어필했지. 1분짜리 화법인데 4가지의 심리 효과나 들어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과학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TA 할 때 중요한 거.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이거예요. 끝까지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냥 나중에 전화 받을게요. 뭐 나중에 전화 주세요. 뭐 그냥 뚝 끊는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DB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상황이 바쁘거나 전화를 받기 싫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입장을 바꿔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카드를 만들려고 현대카드 설계사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현대카드 설계사분한테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하세요 하고 끊었어. 바로 다음날 또 전화가 왔는데 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냥 또 끊었어. 보통은 2번 정도 제가 거절을 했으니까 전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3일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한가했거든요. 그때 이제 비로소 전화를 받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로 뭐 1년에 진짜 몇 억을 쓰니까 그분은 얼마나 좋은 고객을 유치를 한 겁니까? 근데 그분이 만약에 1번, 2번 제가 그냥 바빠요 안 할게요 해서 멈췄다면 저를 고객으로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침 전화를 했을 때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백님이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어. 근데 마침 내가 그때 전화한 거예요. 그럼 전화를 좋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또 기백님이 혹은 효빈님이 뭐 직장 상사한테 엄청 깨졌어. 근데 그때 마침 전화를 한 거야. 그럼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마음이. 상처받거나 그런 거 영업직이 원래 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일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인 영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고 잘나게끔 AP를 하면 여러분들을 존중하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지인 왜 만나요? 세일즈를 시작한 이상?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뭔 대우까지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 대우를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스펙을 쌓아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지식과 화법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지치면 안 돼요. 네. 당연히 저도 겪어온 거고, 저도 잡세미나 하면은, 잡세미나 5시간 했는데 입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가 당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TA 하실 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첫 톤이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의 톤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앉아서 하시면 안 돼요.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생동감 있게 하세요. 생동감 있게. GL 스크립트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세요. 움직이면서.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30초 안에 제발 질문하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기백님 맞으시죠? 보장 분석 신청하셨죠? 이딴 말 하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기백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언제 보장 분석 신청하셨고 월 보험료 얼마큼 내고 계시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어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써. 근데 한 달에 보험료 20만 원 내시는데 이거 맞으실까요? 20만 원 내시는데 몇 년 내세요? 바로 이걸로 이어가 버려. 그러면은 전화해서 1분 만에 손해심리를 바로 주잖아요. 쉽게 못 끊어. 왜냐면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리고 꼬꼬무 질문 많이 하시고 질문에 대답하면 또 질문하고 그래서 정보를 캐치해라. 여러분들이 상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취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암에 대해서 걱정을 해.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암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죠. 내가 이걸 모르면 이대 질환에 대해서 헛소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알려면 물어보면 되잖아. 어떤 거 걱정하세요?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면. 자, 그리고 5번째. 이게 뭐예요? 5번째? 꼬꼬무 다음에 이거 5번째? 그렇죠. 나를 만나야만 되는 이유 3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된다. 내가 만나면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3가지 이상, 아무리 못해도 2가지 이상. 근데 하나는 알려드렸죠. 손해심리. 손해심리.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또 이걸 하면 돼. 저는 한 회사에 소속이 된 전문가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34개의 금융보험사의 수백 수천 가지 상품을 다 다룰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특허를 낸 프로그램으로 모든 담보를 1원 단위로 비교를 해드려서 실제로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들은 똑같은 보장인데 1,000만 원 이상 세이브를 합니다. 저한테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만나 뵙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 피스트 쓰니까 이 얘기 꼭 해라 이거예요. 2개나 벌써 만들어줬네? 과학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끝까지 해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TA를 했던 내용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 내가 도움 줄 내용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통화 끝나고 카톡 메시지로 정리해서 고객한테 꼭 남겨주셔야 돼요. 약속 예약 메시지를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TA 할 때마다 다 다르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공통 양식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으니까 공통 양식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고객이랑 주고받은 내용만 조금씩 수정해서 예약 날짜랑 그 미팅 날짜만 같은 것만 바꿔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을 잘 하시려면은 나중에 영업이 진짜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부족해져요.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이게 전부 다 제가 만든 공통 양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한 양식이 다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 양식을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그 사람 이름 바꾸고 내용 살짝만 바꿔서 보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 다 정성껏 만들어서 여러분들 잡세미나 듣고 감동받은 이유가 제가 정성껏 하기 때문이잖아요. 고객도 똑같아요. 전화하고 나서 메시지까지 그렇게 남겨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고객한테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 정보를 받더라도 전 이런 식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진짜 열심히 설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버려요. 이게 하나하나가 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하고 영업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하잖아요. 영업이 쉬울 거야. 쉬울 수밖에 없어요.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TA 파트 정리. 첫 번째,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톤 제대로 잡고 해라. 한 번의 기회가 정말 중요하니까. 질문하지 말아라. 30초 안에. 내가 강하게 이끌어 나가라. 4번, 꼬꼬무를 잘해라. 5번, 나를 만날 이유 3가지를 무조건 심어줘라. 6번째, 끝까지 해라. 이 모든 내용을 공통 양식 만든 다음에 정리해서 문자 메시지로 남겨라. 고객이 그걸 읽고 답변까지 오면 그때가 TA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약속 진짜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영업은 과학이에요. 오케이? 네. 자, 몇 시예요? 벌써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자, 1시간 강의 했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AP 제가 30분 정도 교육하고 린치핀 칠 때까지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